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언론 11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11장에서는요,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사결정을 기업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기업의 CEO가 의사결정을 또는 그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인생의 의사결정이 잘 되어야만 결국은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은 비용을 덜 나가게 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은 결국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겠고요. 개인 한 사람으로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을 잘 살다 가느냐 아니면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교재를 떠나서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그 분야에 많은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그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장에 나올 내용은요, 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의 유형이 나올 거고요. 의사결정의 상황, 어떤 상황일 때 의사결정을 하는가 수시로 많이 하죠. 근데 워낙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사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느낍니다. 뇌는 이제 하던 패턴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의 과정, 자, 집단 의사결정, 이제 개인 의사결정도 있지만 집단 의사결정도 있겠죠. 의사결정. 그다음에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6절까지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넣었습니다. 의사결정이란 뭐냐?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 자체가 선택이니까, 선택이고 뭡니까?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인생은 곧 선택이고 선택은 곧 의사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이 이제 대학, 또 어떤 학과, 또 이제 졸업하면 취업, 또 배우자, 그죠? 이런 것까지도 큰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의 모멘텀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차를 바꿀지, 또 뭡니까? 카메라를 살지, 휴대폰을 바꿀지,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책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경영 환경은 이렇게 빠르게 또 복잡하고 이 불확실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 그래서 이 빠르고 스피드하고 이 복잡하고 이 불확실성한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많은 성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안절부절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회사를 더 어렵게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CEO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딱 맞게끔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윤을 추구하고 또 인생의 성공을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지는 솔직하게 그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배우면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그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델파의 기법,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그쵸?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잘 전달해서 조직의 그 기업의 성장에 앞장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진도 할 것이며 또 많은 책임감도 부여되면서 그만큼 연봉도 올라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진 개인은 없다.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사실 정보의 의존이 낮아진다. 사실 정보의 의존이 낮아진다. 결과에 대한 확실성은 낮다.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한다. 그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빠른 변화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배경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건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장은 보면 의사결정이 뭔지 정의부터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 해결 이꼬르 의사결정의 연관성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경영자는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활동을 결정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경영자는 관리 과정인 계획 수립, 우리 나중에 이 다음 장에 배울 건데 계획 수립,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배울 건데 이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결정을 통해서 많은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메이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경영자는 대부분의 활동은 바로 의사결정. 예. 자, 의사결정은 디시전 메이킹이라서 관련된 일을 한다. 결국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경험을 쌓거나 또 전문가를 또 컨설팅 받거나 또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서 거기서 도출해낸 내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 봐도 그 기업의 리더십 스타일,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끝장 좀 가면 리더십 나오죠. 리더십 스타일이 이 의사결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분방하게 집단으로 해서 그게 나온 안을 통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기업의 CEO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 내리고 따르라고 하는지 그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의사결정 1년에 합리적 대체안을 중에서 하나의 대체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차이가 있다면 자, 문제는 하나의 정확한 해결만을 결정하는 거지만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하나를 선별한다. 참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그러면 문제 해결할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게 그겁니다. 말만 조금 만들면 하는데 그 말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각각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의사결정이고 의사결정 자체가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뗄 수 없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자, 안소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 전략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이렇게 가지고 영역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의사결정이
전략이니까 당연히 위에 고위층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관리니까 중간 관리층이 할 것이고, 업무적 의사결정이니까 하위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사이먼이 또 이렇게 정형적 의사결정. 정형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존에 해왔던 그 패턴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쪽이 강하고요. 비정형화된 거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겠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그 경쟁 시장이 도출되어서 빨리 그 시제품을 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상황이 많이 바뀐 경우죠. 예, 그죠? 인수합병을 뭐 다른 데서 했다면 덩치가 더 커져가지고 우리가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쪽 회사도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그 업체를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네요. 사이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소프가 뭐냐면 전략적 의사결정, 말 그대로 조직 내부보다는 외부, 그러니까 전략이니까 외부 환경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내부 환경에 신경 쓰는 관리자 쪽에 그 의사결정이 되겠죠. 조직의 내부보다는 외부입니다. 조직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결정, 제품의 믹스 결정, 그 다음에 시장의 선정, 이에 필요한 재원의 배분에 관한 좀 굵직굵직한 거, 전체 덩어리가 큰 거, 또 가야 될 뭐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펼치겠죠. 책임은 주로 최고 경영층에 있으며 조직의 목표 설정, 제품의 성장 계획, 제품의 시장 지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중간감 관리자죠. 이 관리자가 잘해야 될 요소가 뭐였습니까? 관리자가 잘해야 될 요소가 위에서 또 내려오는 그 전략을, 또 밑에서 올라오는 그 운영 목표를 잘 관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업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략을 짜는 CEO 경영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사진이나 이런 데는 큰 굵직굵직한 어떤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그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죠? 조직의 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성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조직화에 초점을 둔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뭐 앞서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해서 믹스해서 그 운영상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전략은 그 위에 단계니까요. 그래서 책임은 주로 일반 중간 경영청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인적 자원, 말 그대로 교육을 더 연수를 시킬 것인가, 직원들 훈련을 시킬 것인가, 자원 원재료 등의 조달 및 획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조직 구조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격 정보 흐름, 또 유통 경로, 입지 선정,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 의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통 경로라든지 입지 선정 같은 의사 결정을 포함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 선정은 이런 사업을 합시다. 어디서 할까요? 이래 되면 이제 그 공장의 위치, 입지하고 상권이 있는데 구분한다면, 입지라는 거는 그게 그 공장이 위치한 그 상황을,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위치, 그 코너인지, 그죠? 이 부분이고, 상권이라면 그 공장을 위치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에 뭐
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있는지, 아니면 뭐 유동인구가 뭐 저녁 시간에 많으면 많다든지, 낮 시간에 많다든지, 주말에 많다든지, 이런 것이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와 상권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입지 선정, 이런 부분이 위에 있는 기업의 CEO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략을 펼치면 어느 장소가 참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입지까지 선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의, 그죠? 의사결정, 말 그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원의 변환 과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자원을 이제 받았다면 그 자원의 결과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하위경영청이고 주로 기능별, 제품별, 자원 배분, 일정 계획, 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재고 수준 결정, 어느 정도 재고를 남길 것인가, 가격 결정, 연구 개발, 월간 생산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을, 그죠? 업무적 의사결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더 중요하죠, 그죠? 디테일하게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그죠? 회장님, 사장님, 이거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 가격 결정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밑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보고를 하겠죠. 근데 뭐 보고 내용이 영 아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가격 결정은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원가에 비해서 수익 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밑에서 올라오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먼이 말한 정형적, 말 그대로 해오던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자,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표준적인 절차나 관리적 지침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이다. 이건 반복됐네요. 의사결정의 문제가 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맞는 비용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의사결정의 문제가 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없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고,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망설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이렇게 명확한 정보 속에서 합리적인 체계화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의사결정이 매우 단순하며 주로 과거의 해결 방법을 통해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해. 그게 이제 문제가 없죠.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게 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교정하지 않고 그 과거에 너무 또 치우쳐서 하던 방식이 잘못됐는데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오던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의 리서치와 같은 수학적 모형이나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화된 모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수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형화되고 반복적이고 뻔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하위 경영청에 의해서 수행되며 단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반복적이다는 거예요. 해오던 방식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위 경영청, 중앙 경영청, 최고 경영청은 이 바깥의 외부의 환경의 영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업 내부보다 바깥의 외부 환경이 훨씬 더 변화가 또 빠르겠죠.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뭐 유가라든지 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상을 해라 말아라, 그죠?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제가 봐서는 이 정형화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위 경영청은 당연히 밑에 내려갈수록 단순 반복적인,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은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실패할 확률도 떨어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책임감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연봉도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략을 세우는가 하고 전략을 세우는 하위의 상위의 어떤 의사결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책임감을 통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별 변화가 없고 외부 환경은 조직 내부 요인 간의 관계가 분명한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서 수행된다. 이 정형적인 다음 중 정형적 의사결정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말하면 이 속에서 내용을 조직 내부에 안 하고 조직 외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그죠? 내재적 문제인데 그죠? 주로 하위 계층에 의해 또 상위 경영층에 의해 수행된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100% 나온다 그러면 또 제가 맞아줄 거고 시험 문제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 잘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몇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체안의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이 정형화되어 있겠죠. 평가가 훨씬 정형화되겠죠. 근데 이게 들쑥날쑥 했을 때는 평가도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변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변수가 많으면 결국은 처리하기가 힘들겠지만 변수가 적으면 그 정형화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정형적인 의사결정, 대개 자연적인 의사결정으로 현재의 조직을 계속 유지,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죠? 계속 유지, 개선하는 데 초점. 정형화된 의사결정, 대개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현재의 조직을 계속 유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비정형화된 상황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도 이제 외부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극심하니까. 그죠? 자, 지금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은 정형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코로나 사태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1인당 얼마를 주냐 뭐 이렇게 하면서 40, 60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4인은 100만 원인데 그러다가 그 금액을 전체를 다 주냐 아니면 상위 30% 빼고 70%만 주냐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정말 분분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하고 나서 선거 때 말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막 뱉었죠. 돈을 얼마를 주겠다 공약을 막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결국 이겼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죠? 그냥 30% 빼고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미래통합당은 처음에는 저는 다 주자 하면서 선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선거에 지고 나니까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발을 빼는 거 보고 참 내가 진짜 믿을놈 더럽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사람 양심이 있지, 그죠? 예. 자, 아마 자기들 당이 이겼으면 더 많이 베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을 뭐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자, 사이먼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주로 이 내용으로 예상치 못하거나 예외적인 새로운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비정형화됐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같이 프로그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짜기가 어렵다.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패턴과 방식대로 꾸준히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비정형화되면 사실 그렇게 성과를 내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같이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의사결정이고 신제품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신제품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어떤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신제품인 거죠. 조직의 지역사회의 관계, 그죠? 시장에서 신제품의 실패로 인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 그죠? 그래서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별로 안 시큰둥하면 왜 이런가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고 다음에 또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을 이 개인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정형의 의사결정의 특징 보면 비정형화된 겁니다. 주로 최고경영층에 이루어지며 아까 그죠? 정형화된 거는 하위경영층,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거는 최고경영층입니다. 이것만 잘 구분해도 좀 점수를 받겠네요. 장기적인 예측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예상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문제로 대상으로 하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결정이다. 그죠? 예상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먼은 그죠? 이렇게 비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할 때 이 좋은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위기 극복용으로 의사결정은 비정형의 의사결정이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이 아니고 비자발적이 이루어지며 의사결정에 뭐가 있다? 여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많고 따라서 의사결정상에 최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의사결정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이 여유가 없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의사결정상의 최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의사결정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위험 요소를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제3절 의사결정의 상황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 특정 상황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대안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도구를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모형이란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형이 뭐라고요? 현실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아파트 가면 모델하우스 있듯이, 그죠? 자, 특히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개량적 의사결정 도구를 지칭한다. 셀 수 있게끔 개량화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수치화하면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위험하의 의사결정. 확실하니까 완전히 모든 그 정보와 지식이 확실하게 다 이제 손에 금은 쥐고 의사결정을 내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근데 위험하의 의사결정, 한마디로 하면 다는 모르겠고 어느 특정 분야에 관련된 내용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건 아예 모릅니다.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그 내용을 또 추가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확실성의 의사결정은 정보를 알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체안의 실행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정도의 이 정도의 투자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빠질 것이다 이라는 거죠. 정확하고 측정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존재하며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의사결정이다. 훨씬 더 명확성을 꾀하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겠네요.
두 번째, 위험하의 의사결정. 위험하의 의사결정. 결정의 실행 성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원하는 성과를 초래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그래서 대체안별로 전체적 결과, 비용의 결과에 관한 확률적 추정. 확률적 추정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정확한 정보와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정보는 많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진짜 상황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있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따라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짬뽕으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듭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보면은 자, 이 의사결정의 상황 자, 볼까요? 의사결정의 방금 얘기한 대로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니까 대안과 상황에 대해서 알려져 있음. 그래서 어떤 사안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정보가 아주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한 의사결정은 대체안과 상황이 확률적인 성이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몇 프로는 있는데 몇 프로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대체안의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는 비밀리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의사결정 상황의 변수는 자,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고 관리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관리적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정보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건 좀 위험 리스크하고 이건 아주 불확실성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의사결정의 과정인데요. 자, 이 부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